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접속사까지 공부해 본 이후에요. 저와 함께 이야기의 이해부터 접속사까지 한 번씩 짚어보면서 제가 미처 말하지 못했던 부분을 전달드리기 위해서 보강을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자, 이제 공부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이야기의 이해 강에서요,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를 제가 못했던 부분을 한번 설명드릴 건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요,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주체를 설명하는 타동사의 객체로요, 하나의 대상을 가리키는 명사 또는 대명사가 아니라요, 하나의 경험, 상황 또는 행동을 설명하는 구를 목적으로 갖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의 경험 상황 또는 행동을 가리키는 명사구는요, 투부정사구, 그리고 동명사구가 명사의 특성을 공통적으로 갖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타동사의 전이성이요, 주체로부터 객체로 전달되는 것은 아주 자명한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타동사가 주체로부터 객체에 전달하는 것이요, 타동사의 경험 상황 또는 행동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특별한 동사들은요, 특별한 타동사의 뜻에 의해서요, 타동사의 객체가 주체로 전달되는 것과 같은 주체-객체 관계를 연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타동사 here 통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주체의 경험상황 또는 행동을 설명하는 타동사의 객체가요, 다시 경험상황 또는 행동일 수 있어요. 그쵸? 경험상황 또는 행동을 가리키는 명사구는요, 두 가지 형태를 띱니다. 첫 번째는요, 투 부정사구예요. 괜찮을까요? 전치사 투의 객체인 원형 부정사가요, 투와 같이 하나의 구를 이루어요. 그리고요, 투부정사 구는 명사의 특성, 형용사의 특성, 부사의 특성을 갖지만요, 타동사의 목적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특성은요, 명사의 특성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투부정사구가 명사의 특성을 갖는 경우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투부정사구는요, 전치사 투의 객체가 전치사 투의 주체가 목적으로 하는 것을 가리키는 점에서요, 투부정사구는요, 주체의 경험 상황 또는 행동이 일어난 시점보다요, 즉 타동사의 뜻이 일어난 시점보다요, 주체가 타동사의 뜻 이후에 일어날 경험 상황 또는 행동을 가리키는 말로 활용이 된답니다. 괜찮을까요? 투부정사의 형태가 전달하는 시점에 대한 정보가요, 타동사 이후에 일어날 주체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려주네요.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주체가 타동사의 뜻이 일어나는 시점을 포함한 한 기간 동안 경험 상황 또는 행동을, 타동사의 객체가요, 하나의 경험 상황 또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 경험 상황 또는 행동이요, 타동사의 뜻이 일어난 시점을 포함한 한 기간 동안 일어나요. 그런 경우는요, 그 경험 상황 또는 행동을 가리키는 형태를 동사의 ing가 더해진 형태로 나타내고요. 동사의 ing가 더해진 형태는요, 동사의 ing가 더해진 말이 갖는 특성에 따라서요, 명사의 특성을 가지면 동명사라고 부르고요, 형용사 또는 부사의 특성을 갖는 경우에는 현재 분사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 이번 경우에서는요, 타동사의 객체로 가리키는 말에 대해서 공부할 거니까요, 동사의 ing가 더해진 형태를 동명사라고 부르는 상황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네, 좋아요, 여러분.
타동사의 객체가 투부정사구인 경우와 동명사인 경우예요. 같은 타동사에 의한 설명을 받는 경우를 비교해보면요. 투부정사구가 목적어로 활용된 절, 그리고 동명사가 목적어로 활용된 절이 전달하는 의미에 의해서요. 투부정사구와 동명사구의 역할을 더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요. 첫 번째, 두 번째 예시절 한번 준비해봤답니다. 볼게요. 자, 여러분, I remember to have a meal 이라는 첫 번째 예시절에서요. 말하는 사람이 기억한다는 상황을 전달하는 객체가 뭐인 거예요, 여러분? 식사를 갖는 행동을 가리키는 투부정사 구가 타동사 remember의 객체로 제시되었죠. 괜찮을까요? 자,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기억한다는 상황에 처한 시점 이후에요. 목적으로 한 행동이 뭐인 거예요? 식사를 가질 것인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는 상황이 일어난 이후에 식사를 말하는 사람이 갖겠네요. 괜찮을까요? 아주 좋아요. 자, 여러분, 두 번째 예시 볼게요. I remember having a meal. 저는요, 기억해요. 근데 그 기억하는 상황이 일어난 시점이요. 저는 그런데 뭐 하고 있었던 중이었던 거예요? 식사를 하고 있던 중이었던 거예요. 제가 식사를 하던 중이에요. 잠깐 다른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나 식사하는 중이었지? I remember having a meal. 이런 상황에 활용될 수 있는 타동사 remember의 객체, 동명사 구가 뭐인 거예요, 여러분? having a meal인 거죠.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여러분. 타동사 remember에 일어난 상황을 포함한 한 기간 동안 having a meal, 식사를 갖는 중이네요. 괜찮을까요? 아주 좋아요. 세 번째, 네 번째 예시절들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세 번째 예시절은요, I get to drink the beverage 라는 절이에요. 저는요, 저는 획득해요. 또는 도달해요. 제가 한 경험상 또는 행동에요. 없다가요. 현재 시점, 즉 말하는 사람이 get의 주체죠,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 현재 시점에 없던 상황이 생겨나요. 괜찮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획득한 경험 상황 또는 행동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여러분. 저는요 그 음료를 마실 행동을 획득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획득하는 시점은요 타동사 get이 나타내고 있죠. 어느 시점인 거예요? 현재 시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음료를 마실 행동이 일어나는 시점은요, 제가 획득한 시점보다 미래의 한 시점인 거예요. 왜요? 투부정사 구가 그 행동을 했어요. 그쵸? 네,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해석을 전에 그 음료를 마실 행동을 위한 시점과 장소에 도달합니다 라고 해석을 해봤어요. 제가 시점과 장소라는 부연 설명을 넣은 것은요, 자,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도달한다는 타동사의 뜻을 일으키는 상황은요, 말하는 사람이 이미 먼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요. 괜찮을까요? 말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요, 반드시 하나의 시점과 하나의 장소에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죠. 그래서요, 도달한다고만 제가 해석을 썼을 때는요, 대체 어디에 도달하는 거예요? 제가 목적으로 하는 한 미래의 행동이 일어나는 시점과 장소에 도달하는 상황을 설명하는 절인 거죠. 괜찮을까요? 네.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 절 볼게요. I get drinking the beverage 라는 절에서요, 제가 도달하죠. 괜찮을까요? 제가 도달하는 시점은요, 제가 음료를 마시고 있는 시점인 거예요. 괜찮을까요? 제가 도달하는 시점과 제가 음료를 마신다는 행동이 일어나는 시점은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도달하는 시점은요, 제가 이미 음료를 마시는 행동을 하고 있던 중인 거예요.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자, 여러분, 이 상황은요, 네 번째 예시절은요, 제가 친구들하고 음료를 마시고 있던 거예요. 하고 drinking the beverage 라는 음료를 마시는 한 기간에 제가 있던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딴 생각을 하다가요, 네 하고 도달한 상황에 제가 이 이야기를 쓸 수 있겠죠. I get drinking the beverage 라는 절을 이렇게 어느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도 한번 알아봤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다섯 번째 예시 잡을게요. I plan to drink a cup of iced americano 라는 절에서 여러분 타동사 plan은요 계획하다 라는 뜻을 전달하는 타동사예요. 그쵸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예시절은요 각각 첫 번째, 두 번째 절과 세 번째, 네 번째 절에서 같은 동사의 뜻을 활용하면서요 타동사의 객체인 투부정사, 동명사의 뜻을 투부정사, 동명사의 형태에 의한 시점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한번 구분해 봤고요 여러분. 이 페이지에 제시되어 있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예시절들은요 타동사의 의미에 의해서요 객체가 투부정사로 제시될지 동명사로 제시될지가 정해진 특별한 동사들을 한번 제가 구성해봤답니다. 볼게요 여러분. I plan to drink a cup of iced americano 라는 절에서요 제가 계획하는 대상은요 제가 계획한다는 행동을 받는 대상은요 제가 현재 시점보다 미래의 시점에 한 행동에 대해서 제가 계획이라는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제가 현재 일어나고 있거나요 과거에 일어났던 경험상 또는 행동은 제가 계획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쵸? 계획은요 정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plan의 객체로요 투부정사 to drink a cup of iced americano 라는 투부정사 구성해 봤고요. 여섯 번째 절 볼게요 여러분. I enjoy reading the Bible 이라는 절에서요 타동사 enjoy는요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즉 일어나지 않은 한 경험상 또는 행동은 제가 즐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쵸? 제가 즐길 수 있는 대상은요 과거의 경험을 받거나요 현재 시점에 경험하고 있는 하나의 경험상 또는 행동에 대해서 즐깁니다 라는 뜻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는다는 행동을 즐겨요 라는 뜻을 제가 전달하기 위해서 동명사 제가 즐기는 상황, 제 마음의 상황이 일어나는 시점에 제가 성경을 읽고 있다는 행동을 하는 중이라는 정보를 나타내는 동명사로 구성해 봤답니다. 동명사 그 reading the Bible 이 타동사 enjoy의 객체네요. 자 여러분 타동사 hear은요 듣는다 라는 뜻을 전달하는 타동사예요. 괜찮을까요? 예시를 한번 볼게요. I hear a sound 라는 절에서요 제가 말하는 사람이 듣는다 라는 행동을 전달하는 객체는 뭔 거예요 여러분? A sound 인 거예요. 타동사 hear의 객체죠. A sound. 여러분 저로부터 제가 들어요 듣는다는 행동을 전달하는 객체가 하나의 소리인 거예요. 타동사의 객체죠. 괜찮을까요? 그런데요 이 절에서 전달하는 의미에 한번 집중해 볼게요. 제가 듣는다는 행동을 하죠. 그 행동은요 제가 듣는 것은요 a sound 하나의 소리인 거예요. 괜찮을까요? 마치 한 소리가요 소리가 저에게 오는 것 같아요. 저에게 전달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요 타동사 hear은요 주체로부터 객체 즉 저로부터 한 소리에게 제가 듣는다는 행동을 전달하는 것이죠. 이 절에서 전달되는 대상은 행동인 거예요 여러분. hear이 전달하는 행동의 뜻이 주체로부터 객체에 전달되는 것을 우리 명확하게 구분합시다. 타동사의 전이성이 타동사의 뜻이 구별되는 경험 상황 또는 행동이 전달되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 인지하고 있으면요 타동사의 뜻이 어떻게 됐든 우리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명사 또는 대명사 공부하면서요 제가 전달하지 못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내용들을 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내용은요 여러분 색깔에 대한 명사예요. Red, orange, yellow, green, blue 등등등 색깔은요 여러분 색의 스펙트럼을 보면 우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빨간색이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주황색이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파란색인지 우리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똑같이 하늘색부터 진한 파란색을 파란색이라고 정해요. 그런데요 그 정도가 선생님 제가 봤을 때는 이 색깔은 하늘색이 아니에요. 선생님 이 색깔은 제가 봤을 때 하늘색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마다 모두 파란색에 대한 정의가 다를 수 있죠 여러분?
하나의 명사가 가리키는 대상에 대해서요.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 모두가 똑같이 생각하지 않아요. 각각 하나의 색깔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달라요. 그것은 그 명사가 추상명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네, 좋아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 Christian, Korean, American 이라는 하나의 정체성을 가진 명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 Christian, Korean, American은요, 여러분. 하나의 언어를 공유하는 집단의 사람들 모두를 가리켜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크리스천, 우리 크리스천들도요. 크리스천만의 특별한 단어를 활용해요. 그리고 Korean, American, Korean 한국어 말하죠? American 미국 영어 말하죠? 여러분? 자, 여러분. 하나의 명사가 무엇인지 정의하는 속성이요. 1번부터 무한번까지의 속성으로 정의가 되죠. 질문과 대답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괜찮을까요? 자, 여러분. 고유명사는요. 하나의 명사가 가리키는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요. 1번부터 정말 중요한 1번부터 정말 중요하지 않은 무한번까지의 속성으로 정의될 수 있어요. 괜찮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1번부터 무한번까지 그 명사가 가리키는 대상을 정의하는 중요한 속성이에요. 어느 하나도 빠질 수 없어요. 괜찮을까요? 모두가 다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모두가 맞는 1번부터 무한번까지의 속성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Korean 이 누구예요? 라는 Korean이 무엇이에요? 라는 질문이에요. American 으로 정의되는 대상의 속성이 들어맞을 수 있을까요? 들어맞지 않아요, 여러분. 즉, 여러분 1번부터 무한번까지의 정의예요. 정확하게 부합하는 대상은요. 그 대상밖에 없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1번부터 무한번까지의 속성은요. 그 대상을 정의하는 정체성이죠. 정체성에 의해서 정의되는 대상은요. 눈에 보이는 실체를 포함해야 돼요. 그쵸? 그래야 추상명사와 구분되죠? 정체성으로 정의되는 대상은요. 고유명사로 분류되죠. 괜찮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고유명사로 정의됐다는 것은요. 그 대상이 즉 정체성을 갖는 모든 집단의 사람들을 포함한 Christian, Korean, American은요. 고유명사로 분류된 대상이니까요. 이야기에서 등장할 때 항상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를 해요. 왜요? 이 대상은요. 다른 절에서 본 다른 명사들하고 달라요. 이 절에서 갖는 특별한 정체성을 가진 명사니까요. 눈여겨봐주세요 라는 뜻에서 첫 글자를 대문자로 서술하죠. 그리고요. 하나로, 즉 고유명사로 분류됐다는 것 자체가요. 그 정체성에 부합하는 다른 대상이 없으니까요. 이미 하나로 분류가 됐다는 것을 나타내죠. 그래서요, 여러분. 한정사 또는 on에 의해서 설명받지 않아요.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Koreans, Americans 라고 둘 이상인 한국인들, 그리고 미국인들, 기독교인들을 가리키기도 하죠. 그건 왜 그래요,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 정체성을 가진 대상을 하나의 집단으로 여기면서 하나로 간주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 정체성을 가진 대상이 하나로 여겨지기 때문에요. 그 정체성을 가진 대상과 다른 대상이 또 있어요. 그러면 각각 하나로 여겨지기 때문에요. 수로는 둘 이상으로 세어질 수는 있어요. 괜찮을까요? 그런데요. 하나라는 표기는 한정사 어를 통해서 하지 않아요.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자, 여러분 세 번째는요. 달 그리고 요일의 이름들이 모두 다 첫 글자가 대문자로 표기되죠. 그것은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지어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고유명사인 것도 있고요. 특별한 유래를 갖는 이름이라서요.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는 것도 한번 덧붙여서 설명드릴게요. 네, 자, 동사는요. 동사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동사는 주체의 경험 상황 또는 행동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라는 사전적 정의에 의해서요. 캠브리지 대학교의 사전적 정의에 의해서요.
경험 상황 또는 행동이요. 주체의 모든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서 저 항상 동사는 경험 상황 또는 행동을 설명하는 말로 이제 안내를 하죠. 우리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 경험 상황 행동은요, 1년의 경험 상황 행동이 끝나요. 그러면 그 경험에서부터 행동까지에 이르는 하나의 사건은요, 다시 새로운 경험이 되어요. 괜찮을까요? 새로운 경험은요, 다시 하나의 상황에 주체를 처하게 해요. 그리고요, 왜요, 여러분? 상황은요, 주체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요. 주체가 하나의 시점과 하나의 공간에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요. 주체가 처한 마음의 상황부터 둘러싸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상황이잖아요. 그쵸? 굉장히 포괄적인 설명을 하는 말이 상황에 대한 말인 거죠. 그리고요, 그 상황에 처한 말하는 사람은요, 그 상황에 반응하면서 하나의 행동을 하죠. 괜찮을까요? 그것은 다시 새로운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 행동은 하나의 시점에 일어나니까요. 그 시점이 끝난 이후에 말하는 사람은 그때 내가 하나의 행동을 했지. 그 행동은 다시 경험이 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이렇게 순환적인 구조를 갖는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대명사 few, 대명사 little이요. 하나의 절에서 명사가 가리키는 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한정사로 변환되는 것까지 한번 또 공부를 해봅시다. 첫 번째는 여러분, 대명사 few에 대한 것이에요. 대명사 few는요, 여러분, 그 대상은 하나, 둘, 이렇게 수를 헤아릴 수 있는 대상인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리고요, 그 대상은요, 수가 적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생각했을 때 대상의 수가 적은 거예요.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대명사 little은요, 말하는 사람이 수를 헤아릴 수 없어요. 수를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은요, 양을 헤아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즉, 그 명사는요, 추상명사, 고유명사 또는 물질명사의 분류에 해당되는 명사인 거죠. 괜찮을까요? 추상명사, 고유명사 또는 물질명사로 분류되는 명사가 가리키는 대상의 양이 적은 대명사 little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시절들 보면서요, 어떻게 대명사 few, 대명사 little이 한정사의 역할을 수행하는지 한번 봅시다. 네,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첫 번째 예시절 볼게요. I get a few messages 라는 절에서요, 대명사 few는요, 한정사 어에 의해서 설명을 먼저 받아요. 괜찮을까요? 한정사 어는 여러분, 대명사 few가 가리키는 수를 헤아릴 수 있는 대상이요, 둘 이상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한정사 어는요, 대명사 few가 가리키는 둘 이상의 수가 적은 대상들 중에요, 아무 대상 하나를 정해주는 말이에요. 괜찮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few가요, 같이 하나의 한정사 구를 이루고요. messages, 명사 messages가 가리키는 대상을 정하네요. 괜찮을까요? messages, 여러분 뭐예요? 메시지들이에요. 괜찮을까요? 메시지들이 s가 더해져 있다는 것에서 둘 이상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괜찮을까요?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메시지들은요, a few, 한정사 그 a few에 의해서 설명을 받았다는 점에서요, 수가 일단 적어요. 괜찮을까요? 그리고요, 수가 적은데요, 항상 둘 이상인 거 맞죠? 괜찮을까요? 왜요? 메시지 s가 더해져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 둘 이상의 말한 사람 기준의 수가 적은 메시지들의 후보가 둘 이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요, 한정사 어에 의해서 수가 적은 메시지들의 묶음 중 아무 하나를 가리키는 말이 a few messages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한정사 a few의 효과를 볼게요, 여러분. 한정사 a few에 의해서 설명받는 메시지들은요, 둘 이상의 메시지들인데요, 막 100개, 1000개 이렇게 많은 메시지들이 아니고요, 2개 이상의 수가 적어야 되니까요, 4, 5개, 5, 6개 말하는 사람의 기준에 적은 수의 메시지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리고요, 한정사 a few에 의해서요, 100개, 1000개, 10,000개 이 정도의 메시지들과
수가 적은 메시지들을 구별해주는 역할을 하는 한정사 구가 뭐인 거예요? A few인 거죠.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여러분, 한정사어에 의해서 설명받은 대명사 few는요, 수가 적은 대상들의 후보가요, 둘 이상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요. 괜찮을까요? 그렇다는 것은요, 말하는 사람이 few가 가리키는 대상들의 존재에 대해서 저 존재하죠. 그쵸. 그래서 해석이 약간의 메시지들을 받습니다 라고 해석이 된답니다. 괜찮을까요? 약간의 메시지들은요, 메시지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요. 괜찮을까요? 자, 다음 두 번째 예시 볼게요. I read few magazines. 에서요, 대명사 few는요, 명사 magazines가 가리키는 대상이요, 수가 적은 대상이라는 정보를 나타내요. 괜찮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대명사 few 이전에 한정사 어가 제시되어 있지 않죠? 그 말의 뜻은 뭐예요, 여러분? 수가 적은 대상들을 가리키는 대명사 few가요, 한정사 어에 의해서 설명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요, few가 가리키는 대상이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여기저기 few가 가리키는 대상이 둘 이상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수가 적은 대상이 단 하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수가 적은 대상이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magazines 라는 설명을 명사 magazines에 하는 것이랍니다. 괜찮을까요? 한정사 few는요.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자, 여러분, 한정사 어에 의해서 설명받지 못했다는 점에서요, 말하는 사람이 대명사 few가 가리키는 대상에 대하여 갖고 있는 관점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즉, 대명사 few가 가리키는 대상이 few 수가 적은 대상이 둘 이상 있다는 후보의 존재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요, 말하는 사람이 대명사 few가 전달하는 대상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을 갖는다는 것을 추가로 전달한답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해석이 거의 없는 잡지들라고 해석이 돼요. few magazines는요. 괜찮을까요? 왜요, 여러분? 왜 거의 없다고 해석을 했을까요? 말하는 사람이 few, 대명사 few가 가리키는 수가 적은 대상에 대해 그 존재가 존재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괜찮을까요? 네. 자, 여러분, 대명사 few와 비교해서요, 대명사 little는 알아봅시다. 첫 번째 예시절은요, I flipped a little paper 이라는 절이에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대명사 little이 가리키는 대상은요, 수를 헤아릴 수 없어요. 양을 헤아릴 수 있는 대상인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리고요, 한정사 어에 의해서 대명사 little이 설명이 됐다는 것은요, 양이 적은 대상이 둘 이상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괜찮을까요? 그런데 그 대상은 아직 뭔지 얘기 안 했어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 양이 적은 대상들이 둘 이상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한정사 어는요, 말하는 사람이 대명사 little이 가리키는 대상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죠, 둘 이상의 대상들이 있죠를 인정한다는 관점을 나타내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해석이 약간의 라고 해석이 되었고요. 한정사 어와 대명사 little이 구성하는 한정사 구가요, 여러분, 셀 수 없는 명사, 즉 물질 명사인 paper 이 가리키는 대상의 양을 정하죠? 어떻게 정해요? 양이 적은 대상으로 정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 두 번째 예시절 볼게요. I squeeze little sesame to get a bottle of sesame oil 이라는 절에서요, 대명사 little은요, 양을 헤아릴 수 있는 대상이 그 양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대명사죠? 괜찮을까요? 그리고요, 이 대명사가요, 명사 sesame, 참깨가 가리키는 대상이요, 양이 적다는 정보를 전달해요. 그러면서 한정사로 특성이 전환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한정사 어에 의해서 설명받지 못한 대명사 little은요, 대명사 little이 가리키는 양이 적은 대상의 후보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한정사가 된 대명사 little 어떻게 해석해요? 거의 없는 으로 해석을 한답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대명사 little이 가리키는 대상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부정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여러분 세서미는 참깨예요. 그쵸? 저는 참깨 한 알, 두 알 이렇게 셀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서 물질명사라고 제시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서미 그리고요, 라이스도 똑같고요. 곡식류를 헤아릴 때는요, 분명히 곡식류를 헤아릴 수 있어요. 한 알, 두 알, 세 알, 그쵸? 그런데요, 곡식류를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주고받는 교환 상황에서요, 혹시 한 알, 두 알 주고받나요? 우리 쌀 한 알, 두 알 사지 않죠? 한 포대 이렇게 사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곡물의 단위가요, 한 알, 두 알이 아니기 때문에요, 한 알, 두 알의 알갱이 자체는요, 셀 수 없는 물질 명사로 분류를 하고요. 우리가 하나의 단위를 정해서 곡물들을 주고받는 하나의 단위는요, a bag과 같은 단위는 우리가 한 포대, 두 포대 이렇게 세죠?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여러분. 명사가 가리키는 대상이 일상생활에서 잘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통용되는 하나의 단위를 정해서 그 대상을 헤아리기도 하는군요. 네, 좋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 네 번째 부사 강의에서요,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하나의 행동을 해요. 그런데요, 그 행동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현재 분사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한답니다. 괜찮을까요? 여러분, 제가 하나의 행동을 해요. 그런데 그 행동은요, 자동차, 예를 들어서 go, 간다라는 행동을 해요. 제가 가요. 그런데 제가 뭐 하러 가요? 저는 스케이트 타러 가는 거예요. 그건요, 여러분, 제가 간다라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행동이죠. 괜찮을까요? 스케이팅은요, 제가 간다는 행동이 일어나는 특히 목적을 설명하는 행동이에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분사 스케이팅은요, 부사의 특성을 갖고요, 자동사 go가 일어나는 행동을 설명해주죠. 괜찮을까요? 네. 자, 여러분, 여섯 번째 강의, 의문사 강의에서 제가 더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감탄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감탄문은요, 말하는 사람이 놀라움을 느낀 감탄을 표현하기 위해서 취하는 하나의 문장의 형태예요. 괜찮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감탄문은요, 의문의 의도를 전달하는 의문 한정사 what, 그리고요, 의문 부사 how가 활용된 절을요, 이제 의문의 의도 전달하지 않아요. 이제 감탄의 의도 전달해요 라는 의미에서요, 물음표가 더해진 질문이 아니고요, 느낌표가 더해진 평서의 절의 형태를 갖도록 해요. 그런데요, 의문 한정사 what, 의문 부사 how가 활용되었어요. 그 절은 감탄문이 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한 아름다운 날을 딱 느낀 거예요. 그래서요, 물어보는 거죠. What a beautiful day is it? 그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날이에요 라는 이야기를 진짜 궁금해서 물어봐요. 그러면 What a beautiful day is it? 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말한 사람은 물어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상황을 인지한 말한 사람이요, 의문의 의도가 사라져서요, 평서의 절의 형태를 갖도록 주어와 동사의 순서를 바꿔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What a beautiful day it is 가 되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아요. 왜냐면 보고 느꼈거든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느낌표로 절이 끝나고요, 감탄의 의도를 전달하게 되네요. 자, 여러분, 의문 한정사 what은요, 한정사 이전에 활용되었죠? 그래서 전치 의문 한정사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전치 한정사 what 하고요, 한정사 하고요, 형용사 beautiful은요, 명사 day를 설명하는 말이죠? 괜찮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감탄의 의도를 전달하는 절에서요, What a beautiful day가요, 이 절 전체에 주어져 it이 가리키는 대상이에요. 즉, 이 절의 동사는 is예요, 여러분. 그쵸? 비동사죠. 비동사의 주체는 it이죠? 하나의 기간을 가리키는 대명사예요. 그쵸? 대명사 it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주격보어가 뭔 거예요, 여러분? What a beautiful day인 거예요.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주격보어의
명사 때이가요 수가 하나 넣어. 그래서 수가 하나고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의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하나의 대상이죠. 사람이 아닌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놀라운 날들을요 둘 이상으로 설정해 봤어요. 자 볼게요 여러분. 원래는 말하는 사람이 날들에 대해서 의문의 의도를 가졌어요. 하지만 말하는 사람이 상황을 통해서 의문의 의도를 해결한 거예요.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아요. 그냥 놀라운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요 의문의 절에서 주어와 동사를 평서의 절의 형태에 맞게 순서를 바꾼답니다. 그리고 조동사도 없애요. 볼게요 여러분. 예시를 볼게요. What beautiful days does he like? 라는 절이에요 여러분. 일부러 비동사 활용 안 하고요. 일반 동사 like 활용해 봤어요 여러분. 의문의 절에서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그가 좋아하는 대상인 아름다운 날들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궁금해지지 않은 거예요. 상황을 식별하고 알아보고 느낀 거죠? 감탄하는 거예요. What beautiful days he likes 라는 절에서요. 이 절 전체의 주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1인 대명사 he인 거죠.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의 대화박 한 남성이 이 절, 감탄의 절의 주체예요. 그리고 여러분 대화박 한 남성이 마음의 상황을 설명하는 타동사 likes가 이 감탄의 절에서 동사네요. 그쵸? 타동사 likes가 절 전체에서 타동사고요. 타동사의 객체가 뭔 거예요 여러분? 명사구 what beautiful days 인 거예요.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의문 부사 how 활용해서 또 감탄의 절 구성해 봅시다.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하나의 시점을 가리키는 대명사 it을 활용해서 의문의 의도를 전달해요. How glorious is it? 라는 질문을 전달해요. 그 시점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라고 궁금해서 이 절을 구성한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런데요 이제 말하는 사람이 상황을 보고 직접 느낀 거예요. 그것은 정말 영광스럽군요 라는 감탄의 의도를 전달하고 싶어요. 그러면 주어와 동사의 순서, 비동사니까요. 비동사의 순서만 바꿔서요. 평소의 절의 순서를 갖도록 주어와 동사는 구성을 해요. How glorious it is 라는 절이 의문의 절에서 감탄의 절이 되네요. 괜찮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 감탄의 절에서 주어는 무엇인가요? 하나의 시점을 가리키는 대명사 it인 거죠. 그리고 비동사 is가요. 설명해요. 그런데요 주격 보어인 how glorious가 가장 중요하게 활용되는 형용사 구라는 점에서요 이 주격 보어 how glarious는요 비동사 is의 주체 it이 어떤지 설명하는 주격 보어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 알 수 있네요.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네 번째 예시를 볼게요. How thankful are we? 라는 절은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의 상황을 설명하는 비동사의 주격 보어인 how thankful, 형용사구 how thankful이요 비동사의 주체인 말한 사람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람들이 어떤지 설명하네요. 괜찮을까요? 그런데요 말한 사람이 우리가 이제 얼마나 감사한지 궁금하지 않아요. 알아차려서 느낀 거예요. 그래서 감탄해요. 그런 상황은요 말하는 사람의 감탄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요 주어인 we와요 비동사 are의 순서를 평소의 절에 맞게 바꿔요. 그러면요 여러분 감탄의 절이 되죠. How thankful we are 이라는 절이 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 접속사 강의에서요 제가 더 전달드리고 싶었던 내용은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대명사 whom은요 형용사의 특성을 갖는 종속절이요 주절에서 선행사가 가리키는 대상을 설명하는 경우에요 종속절에서 대명사 whom이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요 목적어의 격을 갖춰서 목적어 자리에 맞는 격을 갖춰서 나타내진 형태랍니다.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여러분. Amen indicates the occurrence of spirit in Jesus Christ whom we are from 이라는 절에서요 여러분 관계대명사 whom은요 종속절에서 전치사 from의 객체의 역할을 수행하죠. 종속절에서 전치사의 목적어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요 목적어의 자리에 맞는 격을 갖춘 목적격 관계대명사로요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 who와 구별해서 나타내주는 것에 또 활용이 돼요. 괜찮을까요? 그런데 요새는 여러분 주격 관계대명사 who와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 이렇게 같이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즉 대명사가 종속절에서 목적어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특별히 나타내고 싶은 말하는 사람은요 대명사를 whom 이렇게 나타내긴 한답니다. 괜찮을까요? 네. 여러분 A맨은요 육체는 여러 이렇게 60억 인구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만요 정신은 한 분이 깃든다는 의미에서 man은 MEN은요 둘 이상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그쵸? 둘 이상의 남성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A가 둘 이상의 남성들을 가리키는 명사 앞에 올 수 있죠? 한동사 A는 명사가 가리키는 대상이요 하나고요. 근데 그 하나는요 그 명사가 가리키는 대상이 둘 이상인 경우에요 그 대상 중 아무 하나를 정해주는 말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분명히 MAN 할 때는 MAN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한 남성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요. 그런데 이제 우리 종교적으로 기독교에서는 한동사 A가요 사람들로 나뉘어진 이 육신에 깃든 한 분의 영혼이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로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로 깃드십니다 라는 의미를 전달한대요. 괜찮을까요? 네. 종속절에서 서술하는 경험사항 또는 행동이 참이에요. 그런 경우에 일어날 일을 주절에서 전달하는 것에 활용되는 접속부사가 if였죠, 여러분. 그런데요, 접속부사 if가 활용된 종속절은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if가 활용된 종속절의 뜻이 즉 종속절에서 설명하는 경험사항 또는 행동이 일어나는 것을 참이라고 해요. 그런 이후에 그 종속절에 대한 영향인 주절의 내용을 궁금해할 수도 있죠. 알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쵸? 그럴 때 활용하는 문형이요 여러분 what if로 시작을 해요. 그럼 여러분 what은요 의문 대명사죠. 괜찮을까요? what은요 if와 함께 활용될 때는요 주절 전체를 가리키는 대명사로 활용이 되는 것이네요.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여러분. 예시절 볼게요, 여러분. What if I ate lunch with you? 라는 절에서요. What 이라는 대명사는요. 종속절 if I ate lunch with you 라는 절에서요. 종속절의 행동인 과거 시점의 행동인 먹었다 라는 행동이 일어났다면요. 그 행동이 일어났던 시점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를 가리키는 대명사로 활용이 되었네요.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말하는 사람이 종속절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제시를 했죠. 그래서 주절의 내용이 궁금하기 때문에 대명사 what을 활용했기 때문에요. 대답하는 사람은 그 종속절에 질문한 사람이 제시했던 종속절에 대한 영향을 주절에서 이야기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예시 대답 한번 볼게요, 여러분. We would have enough time 이라는 절을 통해서 말하는 사람이 주절을 전달해줄 수 있겠죠? 질문한 사람에게요. 네, 좋아요,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과거의 한 시점에 식사하지 않았죠? 괜찮을까요? 식사하지 않았지만 했다면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은요. 한 과거 시점에 일어났을 것으로 가정된 먹었다 라는 행동 이후에요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거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네, 여러분. 그리고요 접속 부사 if가 생략된 종속절에서요 접속 부사 if가 생략이 되어요. 그럼 그 종속절은 마치 의문의 절과 같은 형태를 갖는답니다. 여러분, 의문의 절은요 말하는 사람이 동사의 뜻이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기 때문에 듣는 분들께 의문의 의도를 전달하고자 특별하게 구성한 절의 형태예요. 그런데요 가정의 절에서요 종속절이 의문의 절과 같은 형태를 갖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말하는 사람이 종속절에서 설명하는 경험 상황 또는 행동이 일단 일어나지 않았지만요 일어났다고 합시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잖아요. 그런데요
원래 이야기는 항상 한 사람에게 했더라도 전파되기 마련이니까요. 막 제 이야기를 듣는 분이 종속절이 설명하는 경험, 상황 또는 행동을 이미 일으켜서 종속절의 내용이 전달된 종속절의 내용이 참으로 적용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쵸? 종속절에서 전달하는 내용이 거짓으로 전달되는 분께는 가정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왜냐면요, 가정은요, 일어나지 않았던 경험상 또는 행동을 가정하는 것이잖아요. 그쵸? 그런데요, 어느 분께는 그 가정하는 경험상 또는 행동이 일어났을 수도 있죠? 괜찮을까요? 그러면 주절의 내용까지 듣지 않아도 돼요. 주절의 내용 적용받지 않아요. 왜요? 가정이 아니거든요. 참이거든요. 괜찮을까요? 그런 경우에는 주절의 내용을 안 들으시면 되죠. 그분은요. 그런데 여러분, 종속절에서 if를 생략하고요. 마치 의문의 절을 전달하는 것이 선택적, 즉 듣는 분들이 둘 이상인 경우에요. 선택적으로 주절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문장의 구성이라는 것 알 수 있겠죠? 한번 봅시다, 여러분. Had you had the unique taste, you might have been amazed. 라는 문장에서 여러분 종속절 볼게요. Had you had the unique taste? 라는 절은요, if가 생략되고요. 자동사인 had가 자동사 had의 주어인 you와 순서가 바뀌어서요. 듣는 분들의 먼 과거의 시점부터 가까운 시점까지 경험을 질문하는 의문의 절의 형태와 같은 형태를 취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듣는 분들이 독특한 취향을 가져보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절의 내용을 듣는 것이 말하는 사람의 정확한 의도를 전달받으시는 거겠죠. 괜찮을까요? 즉, 독특한 취향을 가져보시지 않은 분들께는 이 가정이 유효한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리고 주절의 내용도 유효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과거의 시점부터 가까운 과거의 시점까지 한 번 이상 독특한 취향을 가져보셨어요? 그래요? 그러면 종속절의 내용이 가정이 아닌 거예요. 그냥 참인 거예요. Have you had the unique taste? 라는 질문이 되는 거죠. 그러면 yes. 그러면 주절의 내용이 적용받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요. 괜찮을까요? 이 점에서 if가 생략된 종속절에서 의문의 형태를 갖는 문장의 형식이요, 듣는 분들께 주절의 내용을 선택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문장의 형태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괜찮을까요? 네. 여러분, 인용하는 문장은요, 한 대화에서의 이야기를 그 대화가 아닌 대화 상황에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그리고요, 인용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간접 인용인 거예요. 간접 인용은요, 큰 따옴표를 활용하지 않고요, 현재 대화를 전달하는 시점에 맞게 인용하는 내용의 주체와 객체를 변환한답니다. 괜찮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직접 인용은요, 인용하고자 하는 대화의 내용을 큰 따옴표를 활용하여서요, 그 인용된 내용에 등장하는 주체와 객체를 전환하지 않고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직접 인용이라고 한답니다. 같이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이죠. He told me if someone slaps my cheek, I will give the other cheek to that one. 이라는 문장은요, 사형식을 갖춘 문장이죠. 괜찮을까요, 여러분? told, 말했다의 주체가 누군 거예요? 대화 밖 한 남성인 거예요. 괜찮을까요? 대화 밖 한 남성이 간접 목적어인 저에게 직접 목적어인 인용된 이야기, 간접 인용된 이야기를 제가 듣는 분들께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If someone slaps my cheek, I will give the other cheek to that one. 은요, 저와 현재 시점에 듣는 분들, 지금 you죠? 듣는 분들, 영상 보시는 분 you죠? 저와 듣는 분들의 대화에서요, 이 대화보다 이전의 시점에요, 제가 이 대화 밖 한 남성과 했던 이야기를 제가 지금 전달드리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대화 밖 한 남성과 제가 나눴던 대화가요, 그로부터 이야기를 듣는다는 행동이 현재 시점에 저와 듣는 분들의 대화 이전에 일어났다는 것은
타동사 told가 나타내고 있죠.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여러분. 저와 그 대화박 한 남성의 대화가 현재 시점에 저와 듣는 분들의 대화에서 주체와 객체를 듣는 분들께 지금 전달하고 있죠.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두 번째 문장에서는요. 저와 현재 시점을 대화박 한 남성의 대화에서 저와 대화박 한 남성의 과거 시점의 대화를 주체와 객체를 현재 시점에 전달하면 두 번째 문장처럼 직접 이용을 활용해서 전달할 수 있어요. 볼게요, 여러분. He told me if someone slaps your cheek, you will give the other cheek to that one. 이라는 문장에서요. 사형식을 갖는 문장 있죠, 여러분? 대화박 한 남성이 저에게 말했던 내용이요. told의 직접 목적으로 전달되어 있죠. If someone slaps your cheek, you will give the other cheek to that one. 이라는 문장에서요. 그가 저와 대화하고 있던 시점에는요. 말하는 사람이 누군 거예요? If someone slaps your cheek, you will give the other cheek to that one. 에서 말하는 분은요. 현재 시점 저와 지금 듣는 분들의 대화예요. 대화박 한 남성이 큰 따옴표 안에서 말하는 분인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럼 큰 따옴표 주절의 you는 누군 거예요? 지금 저인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리고요. He told me라는 주절에서요. 말하는 사람은 누군 거예요? me, 저인 거예요. 괜찮을까요? 직접 인용된 절에서 듣는 사람이 저였다면요. 말하는 사람은 대화박 한 남성이죠? 그리고요. 주절에서는 말하는 사람은 저고요, 여러분. 듣는 분들은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되겠죠. 그리고 종속절에서 말하시는 분은 대화박 한 남성이 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여러분. 첫 번째 문장에서는요, 여러분. 말하는 사람은 주절에서 그리고 간접 인용된 종속절에서 모두 말하는 사람은 저이네요.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여러분.